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단기 조현 양상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우울증을 앓다가 입원 권고를 거절하고 차로 이동하여 농약 음독사, 자살 동기가 없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0 가단 5142199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6년 8월경부터 우울증과 단기 조현 양상장애를 알아오다가 2019년 4월 25일 오후 8시 45분경 남편인 원고 A와 말다툼을 한 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다음날 오전 7시경 여수시 H 인근 야산 임로에 세워둔 망인 소유의 승용차 내 운전석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2016년 8월경 단기 조현 양상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3회에 걸쳐 정신과 외래 통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 망인의 주치의인 I병원 의사 J도 망인이 최종 내원 당시 자신이 도청, 감청, 감시를 받고 있고 누가 가족을 죽일 것 같다는 피해망상이 있는 정신병적 상태로서 합리적, 이성적 사고 및 판단 능력이 제한된 상태였고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였으며 추가 치료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조현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의뢰한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자문 결과에서도 망인의 의무기록상 투약 약물이 항정신병 약물, 항불안제, 부작용 방지제, 수면제 등으로 망인의 상태가 망상과 환청을 동반한 단기 조현 양상장애 혹은 조현병으로 생각되고 약물 중단 시 망상이나 환청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조현병은 치료 없이는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질병으로 2016년에 보여왔던 증상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서도 망인의 2016년 8월 23일 정신과 초진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해망상, 죄책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과 동반된 고도의 불안, 우울 증상이 중등도 이상이었고 망상의 내용이 설득 불가능한 수준이며 현실 검증에 어려움이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였으며 조현 양상 장애의 경우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적 재발이 많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망 시점에도 2016년 8월 당시에 정신과적 증상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행위도 피해망상, 죄책망상, 우울증상 등의 정신과적 증상에 기반한 행동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 및 예상되는 결과의 판단이 현실에 기반하는 바와 달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원고 A는 경찰에서 망인이 2016년 이후에도 정신과적 증상이 계속되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을 하다가 사망하기 약 일주일 전부터 망인이 많이 불안해했고 네가 죽어야 된다는 환청이 들려 잠이 들지 못하고 주변 친한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누가 가족을 해칠 것 같으니 순천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고 원고는 순천에 망인과 함께 집을 보러 가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경위와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2016년 당시 망상, 환청 등 조현병 증상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고 위 질환은 적극적 치료 없이는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정신과 의사들 다수의 의견인 바, 망인이 2016년 이후 정신과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망인의 정신과적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거나 호전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되어 왔거나 재발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망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면, 망인이 음독을 위한 농약을 미리 준비하여 꽤 먼 거리를 운전하여 갔다거나 사고 전후에 신변을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충동을 억누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특성상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이거나 자살 방법이 우발적, 충동적인 경우에 한한다고 좁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회신 말미에 운전을 하고 제초제를 구매하는 등의 행동의 경우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 상실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언급도 피고가 작성한 감정신청 사항 문헌에 따라 답한 내용으로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을 하거나 제초제를 구매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능력 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보일 뿐, 망인이 사고 당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보험약관상 면책 예외 사유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8년 정도의 시차가 있고,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망인이 보험을 다수 가입하였다거나 과다한 보험료를 납입한 사정도 없어 망인이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등 망인의 도덕적 해이를 추측할 수 있는 정황은 전혀 없는 점,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조현 양상장애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극도로 와해된 또는 긴장성 행동, 음성 증상 중 둘 이상의 증상이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정신질환인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악화되거나 재발되는 경우가 많은 점, 망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아니하던 중 자살 시도를 통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의 죄책감을 표현한 것은 정신과적 증상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자살을 결심할 특별한 다른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상, 환청 등 정신질환 증상이 심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